천만원 함정. 26살 정민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백수였다. 매일 아침 알람은 울렸지만 그를 깨우는 건 현실감이었다. 지하철역 앞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구직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지원 버튼을 눌러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시간만 흐르고 통장은 비어갔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정민 씨 맞죠? 인상적인 이력서 봤어요. 월 1,000만 원 정도 받는 자리인데 관심 있으신가요? 1,000만 원, 그 한마디에 정민의 가슴이 뛰었다. 어떤 일인가요? 투자 관련 일입니다. 단순 업무예요. 직접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그는 머뭇거렸다. 평소 같으면 바로 끊었겠지만 오늘은 유난히 통장이 얇게 느껴졌다. 만나서 얘기만 듣자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반짝이는 카페였다. 문을 열자 향수 냄새와 피아노 선율이 섞여 있었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미소 지었다. 정민 씨, 젊고 성실해 보여요. 이런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말투엔 묘한 확신이 있었다. 그 순간 정민은 기회라는 단어를 믿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남자의 미소가 잠깐 날카롭게 변했다. 하지만 정민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 1,000만 원의 꿈이 눈을 가리고 있었다. 첫 출근 날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에는 검은 필름이 짙게 붙어 있었다. 사무실이 외곽 쪽이라 그래요. 운전기사가 말했다. 30분쯤 달리자 풍경이 낯설어졌다. 고층 빌딩 대신 창고촌, 철문, 녹슨 간판이 나타났다. 여기가 회사라고 불안감이 스쳤다. 건물 안에는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공기에는 담배 연기와 쇠냄새가 섞여 있었다. 분위기가 싸했다. 야, 신입 왔냐? 덩치 큰 남자가 정민의 어깨를 세게 쳤다. 웃어, 인마. 여긴 가족이야. 웃음소리는 들었지만 눈빛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가 배정받은 자리는 컴퓨터가 없는 책상, 전화기 하나뿐이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지? 물었더니 금방 알려줄게 라며 웃었다. 하지만 그 금방은 지옥의 시작이었다. 정민은 이제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회사가 아니라 조직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된다. 정민의 첫 임무는 투자 상담 전화였다. 스크립트가 적힌 종이를 받았다. 이대로만 말해. 절대 벗어나지 마. 팀장이 단호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금 투자하면 수익률이 거짓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주위의 눈초리가 너무 날카로웠다. 며칠 후 실제 고객을 만나게 됐다. 양복 입은 중년 남성에게 곧 상장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다. 속이 울렁거렸다. 회의실 밖에서는 남자들이 CCTV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잘못 말하면 끝장난다는 걸 직감했다. 며칠이 지나자 정민의 휴대폰은 압수당했다. 업무 집중하자. 이유는 단 한마디였다. 통제는 완벽했다. 밖과의 연결은 모두 끊겼다. 밤이 되면 숙소로 이동했다.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귀에 박혔다.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졌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그때부터였다. 정민은 세상과 단절된 채 끝없는 거짓의 세계에 갇혔다. 도망을 시도한 직원이 있었다. 그날 밤 모두를 모아놓고 본보기를 보였다. 그 남자는 구석에 끌려가 비명만 남겼다. 정민의 몸이 굳었다. 넌 착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 팀장은 웃으며 담배를 꺼냈다. 불빛이 정민의 눈동자에 비쳤다. 이 일은 불법 아니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불법? 하하, 세상은 다 이익 싸움이야. 그 웃음이 비수처럼 찔러왔다. 그날 이후 정민은 복종했다. 하루 12시간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밤엔 쇠창살 안에서 잠들었다. 손등엔 담뱃불 자국이 남았고 몸엔 피멍이 들었다. 거울 속 얼굴은 점점 낯설었다. 눈빛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나간다. 살아남기 위해선 연기를 해야 했다. 웃고 맞장구 치고 속으로만 울었다. 정민은 주변을 관찰했다. 매일 식사 시간 경비가 교대하는 틈이 있었다. 환풍구 쪽은 낡고 흔들렸다. 저길 통해 나갈 수 있을지도. 그는 매일 밤 환풍구에 귀를 댔다. 바깥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차 소리, 빗소리, 자유의 소리. 몰래 메모를 남기려 했지만 종이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펜은 위험 물품이라며 뺏겼다. 정민은 손톱으로 벽에 엄마라고 새겼다. 밤이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정민아,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그 말이 귀에 맴돌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엔 두 단어가 새겨졌다. 탈출, 그리고 집. 그 두 단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됐다. 그날 밤 하늘이 찢어질 듯 비가 쏟아졌다. 경비 둘은 술에 취해 있었다. 오늘은 쉬어, 한쪽이 졸면서 말했다. 정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환풍구 나사를 손톱으로 돌리고 철망을 비틀었다. 팔이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겨우 빠져나왔을 때 비가 얼굴을 때렸다. 숨이 가빠왔다. 그러나 뒤에서 야, 저기 있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 정민은 미친 듯이 달렸다. 빗속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발목이 뒤틀렸다. 그래도 달렸다. 살아야 한다. 멀리서 파란 불빛이 번쩍였다. 경찰차였다. 그는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도와주세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다. 경찰이 뛰어나왔다. 정민은 비틀거리며 울부짖었다. 사람들 갇혀 있어요. 거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은 하얗고 낯설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경찰관이 말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범인들 대부분 잡혔어요.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다른 사람들도 구해주세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안도가 섞여 있었다. 며칠 뒤 뉴스에 보도됐다. 취업 빙자 불법 조직 검거. 피해자는 30여 명이었다. 그중 절반은 여전히 치료 중이었다. 정민은 병상에서 울었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다. 돈 몇 마디에 넘어갔던 그날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전화를 건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민아, 정말 너 맞니?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터졌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엄마, 미안해요. 며칠 후 병실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뛰어들어왔다. 얼굴엔 주름이 늘었고 눈가엔 눈물이 번졌다. 우리 아들 살아있구나. 정민은 고개를 숙였다. 돈 때문에, 그깟 욕심 때문에 말끝이 떨렸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감싸 쥐었다. 괜찮다. 살아만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죄책감이 녹아내렸다. 정민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다. 수없이 반복되던 거짓 위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 밤이 되자 병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정민은 속삭였다.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철문 대신 바람, 폭력 대신 온기가 있었다. 정민은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 범죄 조직의 구조, 피해자 명단, 모든 걸 기억나는 대로 말했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사건의 주인공으로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정민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건 영웅담이 아니라 경고예요. 어머니는 시장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다. 정민은 배달을 도왔다. 사람들은 그 청년이 그 사건 피해자래. 수군거렸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일하는 청년이에요. 밤이 되면 일기장에 썼다. 평범하게 산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인가. 이제 정민의 손에는 전화기가 아니라 국자로 바뀌었다. 거짓 대신 진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몇 달 뒤 정민은 복지센터 강연 무대에 섰다. 쉽게 번 돈은 결국 내 인생을 갉아먹는 칼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였다. 가족은 내가 망가져도 기다려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냉정해도 가족은 따뜻하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어머니가 무대 뒤에서 박수를 쳤다. 우리 아들 멋지다. 정민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그는 짧은 글을 SNS에 남겼다. 돈은 내 인생을 속였지만 사랑은 날 구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1,000만 원이 아니라 하루의 평온이다. 그 문장을 남기고 그는 고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다시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다. 스물여섯 살 정민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백수였다. 매일 아침 알람은 울렸지만 그를 깨우는 건 현실감이었다. 지하철역 앞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구직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지원 버튼을 눌러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시간만 흐르고 통장은 비어갔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정민 씨 맞죠? 인상적인 이력서 봤어요. 월 1,000만 원 정도 받는 자리인데 관심 있으신가요? 1,000만 원, 그 한마디에 정민의 가슴이 뛰었다. 어떤 일인가요? 투자 관련 일입니다. 단순 업무예요. 직접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그는 머뭇거렸다. 평소 같으면 바로 끊었겠지만 오늘은 유난히 통장이 얇게 느껴졌다. 만나서 얘기만 듣자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반짝이는 카페였다. 문을 열자 향수 냄새와 피아노 선율이 섞여 있었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미소 지었다. 정민 씨, 젊고 성실해 보여요. 이런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말투엔 묘한 확신이 있었다. 그 순간 정민은 기회라는 단어를 믿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남자의 미소가 잠깐 날카롭게 변했다. 하지만 정민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 1,000만 원의 꿈이 눈을 가리고 있었다. 첫 출근 날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에는 검은 필름이 짙게 붙어 있었다. 사무실이 외곽 쪽이라 그래요. 운전기사가 말했다. 30분쯤 달리자 풍경이 낯설어졌다. 고층 빌딩 대신 창고촌, 철문, 녹슨 간판이 나타났다. 여기가 회사라고 불안감이 스쳤다. 건물 안에는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공기에는 담배 연기와 쇠냄새가 섞여 있었다. 분위기가 싸했다. 야, 신입 왔냐? 덩치 큰 남자가 정민의 어깨를 세게 쳤다. 웃어, 인마. 여긴 가족이야. 웃음소리는 들었지만 눈빛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가 배정받은 자리는 컴퓨터가 없는 책상, 전화기 하나뿐이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지? 물었더니 금방 알려줄게 라며 웃었다. 하지만 그 금방은 지옥의 시작이었다. 정민은 이제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회사가 아니라 조직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된다. 정민의 첫 임무는 투자 상담 전화였다. 스크립트가 적힌 종이를 받았다. 이대로만 말해. 절대 벗어나지 마. 팀장이 단호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금 투자하면 수익률이 거짓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주위의 눈초리가 너무 날카로웠다.
며칠 후 실제 고객을 만나게 됐다. 양복 입은 중년 남성에게 곧 상장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다. 속이 울렁거렸다. 회의실 밖에서는 남자들이 CCTV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잘못 말하면 끝장난다는 걸 직감했다. 며칠이 지나자 정민의 휴대폰은 압수당했다. 업무 집중하자. 이유는 단 한마디였다. 통제는 완벽했다. 밖과의 연결은 모두 끊겼다. 밤이 되면 숙소로 이동했다.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귀에 박혔다.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졌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그때부터였다. 정민은 세상과 단절된 채 끝없는 거짓의 세계에 갇혔다. 도망을 시도한 직원이 있었다. 그날 밤 모두를 모아놓고 본보기를 보였다. 그 남자는 구석에 끌려가 비명만 남겼다. 정민의 몸이 굳었다. 넌 착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 팀장은 웃으며 담배를 꺼냈다. 불빛이 정민의 눈동자에 비쳤다. 이 일은 불법 아니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불법? 하하, 세상은 다 이익 싸움이야. 그 웃음이 비수처럼 찔러왔다. 그날 이후 정민은 복종했다. 하루 12시간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밤엔 쇠창살 안에서 잠들었다. 손등엔 담뱃불 자국이 남았고 몸엔 피멍이 들었다. 거울 속 얼굴은 점점 낯설었다. 눈빛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나간다. 살아남기 위해선 연기를 해야 했다. 웃고 맞장구 치고 속으로만 울었다. 정민은 주변을 관찰했다. 매일 식사 시간 경비가 교대하는 틈이 있었다. 환풍구 쪽은 낡고 흔들렸다. 저길 통해 나갈 수 있을지도. 그는 매일 밤 환풍구에 귀를 댔다. 바깥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차 소리, 빗소리, 자유의 소리. 몰래 메모를 남기려 했지만 종이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펜은 위험 물품이라며 뺏겼다. 정민은 손톱으로 벽에 엄마라고 새겼다. 밤이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정민아,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그 말이 귀에 맴돌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엔 두 단어가 새겨졌다. 탈출, 그리고 집. 그 두 단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됐다. 그날 밤 하늘이 찢어질 듯 비가 쏟아졌다. 경비 둘은 술에 취해 있었다. 오늘은 쉬어, 한쪽이 졸면서 말했다. 정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환풍구 나사를 손톱으로 돌리고 철망을 비틀었다. 팔이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겨우 빠져나왔을 때 비가 얼굴을 때렸다. 숨이 가빠왔다. 그러나 뒤에서 야, 저기 있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 정민은 미친 듯이 달렸다. 빗속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발목이 뒤틀렸다. 그래도 달렸다. 살아야 한다. 멀리서 파란 불빛이 번쩍였다. 경찰차였다. 그는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도와주세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다. 경찰이 뛰어나왔다. 정민은 비틀거리며 울부짖었다. 사람들, 갇혀 있어요. 거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은 하얗고 낯설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경찰관이 말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범인들 대부분 잡혔어요.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다른 사람들도 구해주세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안도가 섞여 있었다. 며칠 뒤 뉴스에 보도됐다. 취업 빙자 불법 조직 검거. 피해자는 30여 명이었다. 그중 절반은 여전히 치료 중이었다.
정민은 병상에서 울었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다. 돈 몇 마디에 넘어갔던 그날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전화를 건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민아, 정말 너 맞니?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터졌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엄마, 미안해요. 며칠 후 병실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뛰어들어왔다. 얼굴엔 주름이 늘었고 눈가엔 눈물이 번졌다. 우리 아들 살아있구나. 정민은 고개를 숙였다. 돈 때문에, 그깟 욕심 때문에 말끝이 떨렸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감싸 쥐었다. 괜찮다. 살아만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죄책감이 녹아내렸다. 정민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다. 수없이 반복되던 거짓 위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 밤이 되자 병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정민은 속삭였다.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철문 대신 바람, 폭력 대신 운기가 있었다. 정민은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 범죄 조직의 구조, 피해자 명단, 모든 걸 기억나는 대로 말했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사건의 주인공으로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정민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건 영웅담이 아니라 경고예요. 어머니는 시장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다. 정민은 배달을 도왔다. 사람들은 그 청년이 그 사건 피해자래. 수군거렸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일하는 청년이에요. 밤이 되면 일기장에 썼다. 평범하게 산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인가. 이제 정민의 손에는 전화기가 아니라 국자로 바뀌었다. 거짓 대신 진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몇 달 뒤 정민은 복지센터 강연 무대에 섰다. 쉽게 번 돈은 결국 내 인생을 갉아먹는 칼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였다. 가족은 내가 망가져도 기다려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냉정해도 가족은 따뜻하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어머니가 무대 뒤에서 박수를 쳤다. 우리 아들 멋지다. 정민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그는 짧은 글을 SNS에 남겼다. 돈은 내 인생을 속였지만 사랑은 날 구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1,000만 원이 아니라 하루의 평온이다. 그 문장을 남기고 그는 고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다시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다.